직주의 이동이 많은 거예요. 직업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군인이다, 경찰이다, 이동이 많은 그런 사람들하고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명의 입장에서 관성이 병에 들어오게 되면은 남편은 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냐면은 병의 이 역마란 말이에요. 역마를 통하면은 여행을 통해서 여행지, 그러니까 원처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주로 남편, 배우자를 원처 인연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먼 곳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원처. 그러면은 이번에는 남명의 입장으로 한번 좀 가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생좌에 놓여 있어요. 현달할까요? 출세할까요? 출세하죠. 현달한 자식이야. 현달한 자식인데 병궁에 놓여 있어. 병궁은 뭐예요? 역마. 떨어져야 되죠, 멀리. 그럼 자식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가 이민일주야. 자식은 어때요? 나의 입장에서는 조년 어떻게 돼요? 이향. 조년 이향이에요. 이게 뭐예요? 유학 가는 거예요. 유학. 일찍 유학. 근데 아까 그랬어요. 유학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인의 국가가 좀 좋겠죠? 그렇죠? 인의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더라.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남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식을 멀리 일찍 떠나보는 이제 운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어떤 이렇게 관성이 이렇게 생으로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직업도 말이죠. 안정적인 직업을 잘 많이 갖는데 그 직업에서 이동이 많은 직업이라 어떤 내가 직업과 연관해서 출장이라든가 100%? 100%. 제 감명을 해봤어요, 제가. 출장, 막 이거 돌아다니는 이거 있죠? 굉장히 많아. 특히 어떤 조직 내에서 반드시 출장을 가는데 왜 이 사람이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업에서 돌아다녀야 되는 역마를 놓은 거야, 직장 내에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무역 업무와 연결한다라든가 무슨 해외 파트와 있던 연결하는 사람들이 생자 비용공을 놓으면 그렇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린 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아까 우리는 이석영 선생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석영 선생의 자강 선생님의 사주 첩경도 좋고, 이번에 대표적인 사주 첩경 얘기예요. 사주 첩경이고 그 다음에 추명가 이런 게 있는데, 이석영 선생님의 특징은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학생들한테 매일 볼 때마다 출석을 불러. 그래서 만인구호 선생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의 자료집에 보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과 일주와 계묘라고 하는 일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 일주는 여러분, 제가 공망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공망. 공망은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이번에 공명은 임수, 개수는 오른쪽인데 개수를 중심으로 오른쪽이더라. 간목, 을목, 목은 간목을 중심으로 무조건 왼쪽이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병화하고 정화, 경금, 신금, 즉 화금은 삼합인데 화는 삼합의 왼쪽이고 금은 삼합의 오른쪽이더라. 토는 일간이 무토기 토는 지지의 충이더라. 그게 공망이라 그랬어. 그쵸? 그 무조건 이민은 개를 중심으로 오른쪽이더라. 오는 것이 오케이. 이게 공망이죠? 그러면은 관공이더라. 그쵸? 이민과 계면은 진사 관공이에요. 관성이 공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4대 공망이 지는 수예요. 일간이 공망이면서 관이 공망이에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마음고생이 돌아서면 심하다 그랬어요. 왜? 저 넓은 들판에 벌써 이슬이 쫙
내렸으니까 겉은 식신해서 화난 듯 해도 돌아서면 어때요? 냉기가 쫙 떠는 고독한 삶이야. 왜? 관이 공망에 들어서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남편이 대체적으로 말썽을 많이 피운답니다. 쉽게 말해서 못된 남편들이 많아요. 여러분, 일지에 이렇게 지장간에 숨어있는 편관을 보잖아요. 물론 이 편관이 식신 때문에 제살이 돼. 괜찮아요. 그래서 이 토가 대단히 식신이 제살의 영향을 받아서 관이 대단히 발달합니다. 근데 관이 발달해도 기본적으로 편관에 숨어있는 편관 때문에, 특히 이렇게 공망이 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일생이기 쉬워요. 여러분, 이민이나 계묘일주 보세요. 특히 이 계묘일주들은요, 인성이 꽉 이렇게, 인성이 로왕이죠. 그렇죠? 인성이 로왕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설계하나요? 인성이 식상이네요. 식상이 로왕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럼 무엇을 우리가 극설하나요? 식상이 들어와 있으면 관을 극설하죠. 남편을 꽉 쥐고선 아주 흔들어 버리는 사주예요. 그래서 계묘일주들 남편들이 대체적으로 잘난 척해도 중년 이후에 공처가예요.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50 넘으면 어떻게 된다? 공처가를 지나서 셔터맨도 아니야. 장학금을 받아먹고 살아요. 부인이. 그래서 부인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묘는 을귀인을 넣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여인들이에요. 아주 욕심이 말도 못한답니다. 사학가 명식으로도. 특히 여명들이, 사학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묘일주를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남편을 꽉 쥐고 살죠. 그래서 어쨌든 계묘가 됐든 이민이 됐든 관이 공망인데다가 남편 때문에 애 태우는 사주팔자 운명이더라. 우린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주 추명가에 이렇게 토가 관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이제 보는데, 또 하나 우리가 용어를 배워볼까요? 아우생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런 용어들. 아이가 또 생해. 뭐를 또 아이를. 이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아이는 뭐예요? 식상이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아이는 내가 생하니까. 근데 또 생하해. 식상이 생하는 게 뭐 죄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얘기한답니다. 식이 아우가 또 이렇게 죄를 또 생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우 생하의 사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아주 못된 무력한 양상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민이나 계묘일주든 어쨌든 쓸쓸한 양상은 떨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관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 우리는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제 남자 때문에 울고 웃는 이렇게 이민의 사주지만, 그래서 토가 이렇게 관공으로 들어오면은요, 연애를 해도 배우자를 주로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아주 많은 상태에서 결혼하거나, 39세 이후를 얘기합니다. 이미 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일지에. 그럼 관을 쳐요. 반드시. 아무리 천주귀인이다 천을귀인이다 하더라도 식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제가 그랬어. 식상이 여명일지에서 놓여있다 일지에, 그러면은 바로 관이 상한다. 늦게 결혼한다. 늦게가 언제예요? 38세 이후에 결혼해라.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운해야 길한데,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저 자식 놓고선 대체적으로 보면은 직업이 바뀌거나 직장의 이동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성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번에 이제 어디에서 공부하냐면 재성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이제 재성은 말이에요, 보니까 재성은 화예요. 이제 편재, 물론 편재인데, 편재가 재성은 당연히 이렇게 화인데, 보니까 병화가 인을 놓게 되면은 화하고 토는 동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가 관성이 장생에 놓여 있으면 편재 화도 병화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장생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재성이 장생에 좌한다 이렇게 돼 얘기를 해요. 그래 결국 재성이 생좌하는 거야. 생좌하는데 병궁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민병이니까 생좌병궁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 방법이 이제 똑같은 거야. 재의 입장은 재는 누구를 주어로 보면 주체로 보면 좋을까요? 남명의 입장에서 보는 게 좋겠지. 일단은 그렇죠? 왜? 부인을 먼저 보니까 사실은 부부관계가 중요하지 자식관계보다는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남명 입장에서 보면은 생좌에 놓여있는 여명들이에요. 어떤 여명이에요? 부인이 생좌니까 굉장히 반듯하고 건전하고 품위 있고 형격한 아주 요조 숙녀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직업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라고 봐. 근데 여명이 예를 들어서 재성, 나의 부인이 생좌, 멋떨어지고 현명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여자가 생자를 넣고 병궁을 넣으면 많이 돌아다니죠? 낭비벽이 있다 없다? 있고 사치스럽고 그 다음에 돈의 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멋대로 하기 쉬워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민이야. 내가 남편이 이민이면 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함부로 쓰는 일 때문에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도 보니까 어때요? 생자병궁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도 돈은 많이 만지고 운용은 하지만 어떻다고요? 아버지 역시도 돈을 쓰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좌에 놓여 있으니까 내가 움직일 때마다 돈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민일주들은 자기가 움직이는 곳마다 돈이 돼서 들어오긴 하더라도 부친 또는 아내의 입장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형국이 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신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남명의 입장에서는 남명은 내가 여기 식상이에요. 이제 식상을 안 했습니다만 식상이 재를 생하는 입장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인을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 재가 다시 관을 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의 입장에서는 이 재가 나를 어떻게 돼요? 컨트롤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응? 컨트롤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민의 일주들은 이상하게도 남편들이 내가 이민이야 남자가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남편을 좌지우지 하려 그래. 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처갓집 엄마잖아. 장모잖아 여기는. 이거 마누라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처가댁하고 와이프하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이민일주 자체가 결혼을 하면은 부인, 그러니까 처가댁 쪽에 하고 한쪽에 꼼짝을 못하는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기가 세서 여자가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계묘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특히 계묘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 있잖아요. 한 5분만 안 보이면 어디야 하는 사람 있죠? 여기 이거. 그러면 혹시 여러분 그 술 먹다가 그 남자분들 술 먹다가 왜 부인이 되었든 왜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지레 짐작하시면 이민 아니면 계묘야 부인. 틀림없어. 아주 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민 계묘들은 이 결혼 생활에 이 당주들이 아주 그냥 회한을 느껴요. 그냥. 바람기는 없나요? 바람기가 뭐 없잖아. 있겠죠.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인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 사람들이야. 부인의 이 낭비벽이라든가 또 아버지의 어떤 돈 운용을
이게 좀 사치선언으로도 가는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언제쯤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냐면, 이민일주들은 이미 딱 했다고 한다면 남자는 무조건 만혼이야. 여명도 만혼이야. 늦게 결혼하셔야 돼. 근데 이민 정도 되면 식신을 깔아서 성격이 어때요? 다정하고 온화하고 부드럽잖아요. 남자가 어떨까요? 주위 남자들이 좋아하겠지. 특히 남자가 임수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계시지만 임수 일간치고선 여자들이 싫어할까요? 아니야. 다 좋아해. 네, 다 좋아한다고요. 근데 특히 이민의 여자야. 싫어할까요? 싫어하질 않지. 다 좋아해. 그 다음에 일찍 식신을 깔고 있으면 일찍 결혼을, 자식이잖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을 깔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 이미 관하고 식이 연월주에 나와 있다. 그럼 뭐예요 벌써? 아마 일찍 연애운이 빠른 거잖아요. 여식관을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재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친덕도 있고 재복도 있지만은, 결국은 재복도 있고 부친덕도 있고 그 다음에 부인덕이 있는 것 같지만은 처갓집에 끌려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한편 부인과 아버지가 돈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아가지고 뒤치다거리로 본인이 힘들어하는 사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식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시자고요. 자, 식신. 자, 뭐 다시 한번 요거 재성이 나의 부인이잖아요. 남명 입장에서는. 그렇죠? 남명도 아까 우리가 관성도 여명 입장에서는 먼 곳에 원처인연 한다 그랬죠? 분명 여기도 원처인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내가 수생 목생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식상 생재가 되면은 되게 처가치면 잘 합니다. 근데 처가가 힘이 강해서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식신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식신은 간목이에요. 간목이 말이에요. 보니까 요 간목 식신이 인에 들어오게 되면 걸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걸록인데 요 한자를 떡 끊어서 록이 좌했어. 어디에? 병궁에 이렇게 좌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주는 보니까 돈도 식상도 관성도 식재관이 전부 다 어떻든가요? 생안이면은 전부 다 록으로 들어와 있어. 여러분, 식재관이 생록으로 들어오면 팔자가 어때요? 좋지 뭐. 그렇죠? 그래요. 실제 그래요. 근데 병영마에 놓여 있어요. 여기 장생지에 놓여 있는 뭐 같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움직이면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직업도 먹고 마시고 하는 돈도 건강도 다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식신의 제일 먼저 주체는 우리가 육친으로 본다면 여명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건강을 본다면 식이 록으로 들어왔다면 건강명이에요, 아니에요? 건강장수명이에요. 식신이 록으로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건강장수명이에요. 그래서 딱 여러분, 일제 식신이 있다거나 식신이 걸 록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 이 사람 오래 사는 사람이구나. 틀림없습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아주 관련이 깊어. 근데 상관이 들어오면 그렇진 않습니다. 식이 들어왔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건강장수명인데, 우리가 이 주체를 여명의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왜? 엄마니까. 그쵸? 엄마 입장에서는 록좌를 넣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현달 출세지요. 자식이 걸록에 들어와 있으니까 현달한 자식들이에요. 출세하는 자식들인 얘기예요. 그런데 출세는 하지만은 어떻게? 병곤 뭐예요? 역마잖아. 떨어져 지내야 되잖아. 그럼 뭐예요? 일찍부터 조년 이향이잖아. 그쵸? 조년 이향. 조년 이향은 이른 나이에 조년 이향이면 이른 나이에 고향을 떠나니까 한마디로 유학 이렇게 보는 거야. 원처학문인 거야. 원처학문. 그런데 어디를 보내라고요? 중국이나 유럽.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식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식상. 이게 지금 식신이지만 식상이 관대, 식상이 로광, 식상이 제왕,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이 로광, 식상이 걸록, 식상이 제왕 들어와 있으면 십성 중에 치는 것이 관을 치죠. 바람직할까요? 여명의 입장에서.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간목의 운이 들어왔다고 보시자고요. 응? 간목의 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보면 어때요? 식신이 자, 정이 많이 더해지면 뭐가 된다? 편이 되죠. 그쵸? 편은 많아져도 편이 돼. 근데 식신이 많아지면 결국 상관으로 가더라. 사길신을 하더라도. 그러면 상관이 어떻게 돼요? 관을 쳐버리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관, 견, 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상관이, 관이, 견관. 보았어. 뭘 봤어? 관을 봤어. 상관이 관을 봤어. 그럼 이건 뭐예요? 100% 흉이야. 그러면 상관, 경관이라는 것은 남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자. 이제 남명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운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입장에서는 직업이죠. 그렇죠? 그럼 직주의 이동이 무척 많아져.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어떻게 돼요? 남편. 육주 중에서 남편 관성을 쳐버리죠. 그러면 이래 되면 대체적으로 해로가 곤란해져. 해로 곤란이에요. 이걸 상관경관이라고 한다. 원래 이 상관경관의 뜻은 저 중국의 위나라에서 재상이 죽든 관리의 개가 죽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치러줬답니다.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만 이 상관경관은 원래 이런 상관이에요. 나의 상관이야. 나의 상관이라고 개견자의 관 상관경관이 이게 원래 나의 상사의 집에 개가 죽으면 관을 만들어 보내는 거야. 쉽게 아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고 정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국가가 안 들어가지. 그래서 보다 못해서 아주 옥이라고 하는 장군이 황제한테 아련을 청해가지고 이 나라가 개판이다. 권력을 쫓아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 같아요, 지금. 응? 먹은 놈도 안 먹었다 그러고 말이지. 응? 죽었다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 나도 그 사람 밥 먹었는데. 응? 나같이 이름 없는 사람도 그 사람 밥 먹었는데. 정치작용법이나 이런 거는 네? 그냥 규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가면. 그래서 지금 현상은 똑같아. 그래서 황제가 명을 내려. 이런 부패, 적폐를 처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은 싹 다 처단을. 싹 없어지고 나라가 평화로워졌어. 그래서 이석영 선생이 여기서 차관을 넣어서 상관이잖아. 그렇죠? 상관이 뭘 본다? 견, 봐, 관을 봐. 연 개를 봤지만 여기는 관을 봐. 관성을 보면 어떻다고요? 관이 어떻게 돼? 깨져. 여명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상관 식상은 여명의 입장에서 육체이 누구예요? 자식이잖아. 그쵸? 자식 놓으면은 식상이 강하면은 득자했는데 부별하잖아요. 그렇죠? 자식과 헤어지는 걸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여명 입장에서는 상관이 많으면은 경관에 반드시 남편을 치고, 남명의 입장에서는 직업이잖아요. 상관이 들어오면 우울해서 들어오면 뭐라 그랬어요? 벌써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둔다 그랬잖아요.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많으면은 직업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은 어때요? 흉살이 한마디로 여러분. 상관이 흉살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까? 어떤 남자가 상관이야. 어떤 남자가 상관이야. 상관 많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동태가? 바람직해요? 남명의 입장에서. 남명의 입장에서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직을 가지고? 해요? 못해요? 이미 이걸 보면은 못하겠죠? 왜? 상관이 강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가보든
해든, 응? 그 다음에 이 경자든 출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으로다가 힘들어. 관으로다가. 그러니까 여명이라고 하더라도 신사일주 보세요. 정관이 어때요? 정관으로 들어왔잖아, 화극금이. 여명도 공직자가 많아, 신사들은. 남명도 그렇고. 근데 깐깐한 국세청이라든가 뭐 어디 많겠죠. 근데 여기는 어때? 갑오, 신의 경자일주는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치고 직주 이동이 많고,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 그쵸? 자식을 놓고 남편 관을 치니까 득자불변이야. 다 이혼이야. 그래서 여명 입장에서는 일지에 식상을 깔았다 하면 기본적으로 중년 이후에 이혼이야. 거의 이혼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식상을 낳았으니까 겉보기에는 어때요? 감성을 낳았으니까 아닌 것처럼 그러잖아, 멋있게.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맹물을 먹어도 이쑤시개로. 그렇죠? 돌아서면 어때요? 쓸쓸한 거야, 외롭고. 그래서 여러분, 감성계가 잘 발달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 식상을 낳았다 그러면은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직주 이동이 많고 여명은 남편과의 관계가 꽝이구나. 단언하셔도 돼. 100%는 또 남편 나놓고 다른 남편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간명 비법들이에요. 다른 게 비법이 아니에요. 뭐 비법 뭐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일제 식상이 깔렸구나. 직주에 등이 많은 사람. 두 분 녹음 좀 하셔요. 그 다음에 또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 놓고선 아주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식상이 말이에요. 자, 제가 아까 그랬어. 이제 식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식상이 병궁에 놓여 있어. 병궁은 진짜 아픈 거예요, 그렇죠? 식은 뭐예요? 먹을 식자잖아, 그렇죠? 식이 병궁에 놓여 있어. 그러면 식이 들어가 저장되는 건 어디예요? 위장이잖아. 식이 병궁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위장병이 많아. 체기가 많고. 먹으면 막 껄껄하면 체해.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식이 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그다음 식이 식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의 일주예요. 신의는 목욕을 낳았죠. 식상 목욕이죠. 식상 목욕인데 요 임수 자체가 상관이 걸 녹이면서, 상관 식상이 녹이다. 식상이 녹이면서 욕에 들어와 있다. 요 사람도 대체적으로 잘 체하지만은 요렇게 식이 병에 들어오잖아요. 요 사람도 뭐예요? 잘 체해. 위장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일제 식이 병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위장이 안 좋구나.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인성에 대해서 다른 건 이제 실제 식재관은 있었으니까 인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인성을 보실까요? 인성은 나한테 지금 없어요, 그쵸? 없으니까 어딘가에 인종해야 돼, 데려와야 돼. 인종 종을 해야 되는데, 인성의 오행은 보니까 금이야. 금은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양간을 갖다가 우린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쵸? 기본이에요. 이 사람이 신금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기에. 그쵸? 근데 없기 때문에 일단 양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있으면 뭐 어느 쪽도 갖다 써야 돼. 근데 여러분, 경금이든 신금이든 경금이 인을 보게 되면은 금목 상징하니까 어떻게 돼? 무조건 끊어버리니까 절이지 뭐야. 그쵸? 그 다음에 신금이 온다면은 신이 인을 와서 또 금목 상징이니까 태야, 절태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성이 절태인데 어디에? 병궁에 놓여 있다, 이렇게. 그러면 아셨겠죠? 그래서 일단 인성이 절태로 놓여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인성은 우리가
육친의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육친의 관점에서는 누구예요? 모친이죠. 그렇지. 네. 모친 절태면 어떻게 돼요? 정이 있다 없다? 인연은 해도 모선망이에요. 모선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인성이 이제 이렇게 절타하게 들어오잖아요. 물론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자애로워야 되잖아요. 정이 있어 하는, 그렇죠? 근데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 사회적 관점에서 공부야. 공부가 절대로 들어와 있어. 공부가 학창시절에 제대로 될까? 되긴 돼도 그 과정이 어떻게 해요? 지난하고 또 학난이 따른다 그래. 학난, 학마가 있다 그래요. 배우는 것이 어렵고 마가 따른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불교라든가 절에서는 주로 마장이 낀다 그러죠? 이 마자가 이런 마자예요. 학난, 학마가 따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난, 학마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저는 교수 됐는데요. 그걸 학난, 학마라 그런 게 아니고 학난, 학마가 따라도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다 돼. 그 과정이 어때요?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를 부모님 슬하에서 편안하게 공부해서 대학교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학까지도 FM 장학금, Father, Mother 장학금, FM 장학금 이거 타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억지로 자기가 일해서 또 대학 다니고 또 억지로 자기가 또 아르바이트해서 석박사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학난, 학마예요. 순조롭지 않는 것.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랬더니 저 사람 박사인데요. 인성이 절대인데도.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우리가 학난, 학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리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이라고. 인성이 장생으로 놓일 때 인생이 걸록이다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이 편안합니다. 양반 가까요. 근데 인성이 절대로 오면 심리적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절대로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재주는 많아. 사람들이 재주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오롯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성이 절대로 들어오면 사람이 심리가 불안하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성이 절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보셨어요. 문창귀인이 있고 관귀학관이 있고 압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주팔자 지금 부자 일주만 보고 얘기하지만 운에서 대운에서 그 다음에 사주팔자 나머지 연월 시주가 청기하게 짜여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인성의 절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잘 짜여져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성 절퇴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이런 것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십성의 포태를 통해서 공부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민일주를 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 교과서에 보시면 나머지 또 신살이 있어요. 그렇죠? 신살에 보면 뭐 남년이니 여연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연 남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이민일주는 대단히 이성이 굉장히 좋아하는 임수일간을 너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성이 좋아하시던가요? 좋아하실 거야 아마. 어쨌든 그런 가운데 남년 여연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성의 운이 들어와도 그 연이 아름답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발각되거나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이민일주들은 가급적 몰래 연애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끝이 불미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부하실 게 일지가 인이 온다, 오가 온다, 그 다음에 술이 온다, 축이 온다. 이거를 여러분 제가 탕화 이렇게 말씀드렸어. 탕화라고 하는 것은 끓는 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끓는 물에 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귀신 신앙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분노, 자기 감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이든 오든 축이든 인을 일제해 놓은 사람은 인, 사, 신, 요, 행운. 오를 놓은 사람은 오, 축, 미. 그 다음에 축을 놓은 사람은 그 다음에 미, 오, 술. 요 운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일제. 인을 놓은 사람은 인, 사, 신 요 운이 있죠. 요 운에서는 당화장에서 요 때는 자기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부부싸움이 엄청 많아져요. 이걸 우리 당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화 그랬더니 아유 그 애는 물 조심하세요. 물 됩니다. 될 일도 없어. 요즘 수도꼭지 원터치 딱 가면 차갑고 덥고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뭘 돼 옛날처럼 그렇죠? 옛날처럼 가마에다 끓이는 일도 없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화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특히 그러면서도 신살에 보시게 되면 계비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비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살생장면을 본 아이들이 그걸 보면은 쉽게 말해서 헛것을 이제 꿈을 꿔도 자기 팔자가 좀 나빠진다고 그렇게 보는데 요즘 살생장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 닭도 다 도축해주고 소도 다 도축해주고 돼지도 다 도축해줘. 집에서 때려잡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볼 일이 없어. 포장도 예쁘게 해서 주잖아요. 그 계비간이 뭔가? 계비간은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이라고. 그 계비간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여연 남연이 있는 가운데 탕화까지 작용하게 되면은 부부싸움이 굉장히 심해져. 이민일주들이. 그다음 이민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 왜? 관이 공망으로 들어와 있고 토관이. 아셨죠? 그래서 그래. 그런데다가 자 이제는 어디를 보시냐면은 아까 제가 이 사주팔자들은 이제 팔자는 유기할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형충운에 충형운에 조심하자. 그 인사신이죠, 뭐 그렇죠? 무조건 사생을 놓게 되면 인신사의 운이 형충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도망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도화, 망신, 역마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데 여기는 삼합의 동네고 또 하나는 고신, 과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요거는 방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삼합은 인, 오, 술에 대해서 보시면은 도화는 뒤연이니까 요거 묘가 도하고 그 다음에 요 망신은 앞천망육이니까 앞천망육인데 요 오 앞에 있는 거 사. 그 다음에 역마는 요 인을 충하는 충력제월이니까 신. 이렇습니다. 자, 도화와 망신은 여명의 입장에서, 망신과 역마는 남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로 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묘가 들어올 때는 인묘 들어왔을 때는 식상이, 그렇죠. 이 식상 도화죠. 식상 여명의 입장, 식상이 도화로 인묘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식상이 도화. 식상 자체가 뭐예요? 벌써 감성계로서 벌써 하면 연살이자 도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식상이 태가해져 버리면 상관의 기운이 관을 쳐버리죠. 그러면은 도화운에 남편을 뒤로 차고선 일탈하기 이거야. 그래서 이민일주들은 묘년에 대체적으로 집 나가서 남편하고 끝장내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고. 두 번째, 망신에 사화가 들어와 있어요. 사운에. 사운을 보시면은 인사의 형으로 들어와 있지요. 그렇죠. 이 인사의 형을 조심하셔야 된다. 아까 충형운에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 보시자고요. 인하고 사하고 신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 일주가 이렇게 있어요. 일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이 사람 직업 뭐 그것도 맞아요. 또 센 직업. 무조건 답이 센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센 직업을 놓고 있다. 검찰, 경찰, 그 다음 군인,
응? 이런 그다음에 관세 무슨 뭐 하여튼 뭐 국정원 뭐 등등 있죠. 그다음에 뭐 한의, 그다음에 무슨 사람 찔리고 죽이고 하는 무슨 뭐 의사, 이런 센 직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팔자가 어떤 팔자? 돌아다니는 팔자예요. 이런 사람이 딱 왔어. 그러면 경찰이죠. 딱 한 말씀 하시면 돼요. 검사가 여기까지 올 리는 없어. 지 모가지가 저 딱딱해가지고. 딱 오면은 경찰이죠.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일반인이 없는 가운데서 인신사에 형이 들어왔다. 충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건강을 조심할 것. 건강도 사생의 역마에 이는 말이죠. 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뼈, 다리, 골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내가 공직에 시험을 치는 사람이야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 시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인사실로 가잖아요. 근데 공직도 일반 행정직보다는 센 쪽에. 그래서 정 안 되면은 당신 정육 좀 하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칼 든 사람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망신의 운, 그 다음에 이 신금의 역마가 들어왔어. 역마의 운을 보자고요. 인신이 충하지요. 그쵸? 인신이 충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센 직업을 놓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센 직업이 있는데 인신이 충하면 역마, 사상의 역마가 충하죠. 그럼 직업이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본다. 그쪽에 합격의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이야. 틀림없이 다리가 부러지든 교통사고가 나든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업상대체 이렇게 얘기해. 자기 직업을 뭘로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팔자가 확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고신과숙을 봐. 고신과숙은 방합을 갖다 본다. 방합은 보니까 인, 묘, 진이다. 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은 과수, 여명의 입장을 보고, 오른쪽은 남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남명은 고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쪽도 과수이든 고시든 혼자 사는 사람. 그렇죠? 호래비 과부,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인앞이 오는 곳은 추, 진뒤에 오는 곳은 사예요. 그렇죠? 응? 그러면 축이라고 하는 이 운이 들어오면은 어떤 운이 들어오나 잘 보자고요. 축하고 인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그대로 읽어보세요. 축하고 인만 죽이고 싶잖아. 응? 인 무병갑이 있죠. 그렇죠. 축 개신기가 있죠. 다 어떻게 돼요? 100% 암합하죠. 그러면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축운에 어떻게 돼요? 축운에 이게 암합이 이렇게 들어오면 축운에 암합이 들어오잖아요. 이 관에 암합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관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암합으로다가 부정포태야. 그럼 집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 죽이고 싶지 뭐. 죽이고 싶잖아요. 아셨나요? 그래요. 그런데 남명 입장에서 보자고. 남명 입장에서 이번에 사화야. 사화운에는 남명 입장에서는 고신인데 인사의 형을 깔고 있으면서 뭐예요? 망신을 낳죠. 이겁니다. 남명의 망신은요, 남명의 망신은 이혼의 전조야. 자, 이런 얘기야. 내가 이혼해. 그럼 이혼은 자다 말고 내일 아침에 하든가요? 아니잖아요. 이혼의 그 징조는 언제 들어와 있어 벌써? 몇 년 전부터 들어와. 그게 대체로 2, 3년 전에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그 2, 3년 전에 시작되는 게 언제라고? 망신운이에요. 남명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혼의 전조의 시작은 망신운이다. 아셨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운에 망신이 걸쳤죠. 고신으로다. 사운에 이혼의 전조가 들어와서 이혼한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사운에는 특별히 남명이라고 한다면은 이혼의 빌미가 될 만한 것을 조심하셔야지. 뭐 돈 문제, 여자 문제지. 근데 하여튼 그게 쉽게 돼요.
운명으로 들어오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예쁜 아가씨가 삼삼한데 그쵸? 어쨌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포테를 가지고 공만 가지고 뭐 12성까지도 12성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만 12성은 뭐예요? 인을 놓으면은 인은 12성에 있어서 권을 놓는다 그래서 권, 인권을 놓는다 그래서 천권. 그래서 인을 놓으면은 대체로 사람들이 권위적이에요. 내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권을 낳다, 천권을 낳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민일주들은 저렇게 인권 천권을 낳아서 그리고 관기학관을 해서 공직에도 그 다음 교육 공무원들 이런 쪽에도 많이 잘 맞고 사업하는 것도 잘 맞고 그런 사주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이 공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한 어떤 흉화는 피할 수가 없다. 독수공방 사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셨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질문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까